자, 수특 독해 연습 6강 합시다. 자, 오늘 6강을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내신대비 들어가고, 제가 이제 여러분 저기 과제편 없고요. 제가 이제 오늘 밤에 문자를 보낼 거예요. 문자를 다음 주 A 수업 때 예를 들어 수특 제가 전체 범위를 보고 대강적으로 보니까 양띵고 같은 중심 같은 학교만 수특 독해 연습에 들어가고, 너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얘기했지. 항상 튀어. 나머지 학교 가면 수특 영어에서 범위가 맞춰지거든. 근데 과천여고랑 양명여고도 하여튼 양띵. 소재편이 들어가는데 소재편은 유리야 우리가 계속 진도 나갈 거거든. 조금씩. 그건 이제 그때 하면 되고, 나머지 학교는 이제 문자 보낼 거예요. 대강적으로 1강에서 18강까지가 거의 전체 범위라 보면 돼요. 그 안에 다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문자로 예를 들어서 1강부터 뭐 6강까지 복습합니다 라고 보내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질문 있는 질문은 카톡 보내라만 문자 보내라 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복습을 거기에 맞춰서 복습을 해야 돼. 1강부터 6강까지 1강은 수업을 다 할 거예요. 그때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2강부터 6강까지 복습을 하면서 질문을 좀 이거 어려운 질문 수업했더라도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몇 강이 몇 번이라고만 딱 몇 강 몇 번, 몇 강 몇 번 이렇게 뭐 인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몇 강 몇 번 이렇게 통지를 하세요. 이제 그거를 준비해서 그걸 해당 수업 시간에 A 수업 때 수업을 하겠다. 그거 하고 시간 관계상 못했던 질문도 있거든. 그거 무조건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제가 문자 보낼게요. 그 문자대로 여러분들이 질문할 질문이 있거든요 보내시고, 없으면 제가 임의로 선정해서 어려운 질문들 하고, 그 외의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복습하려면 다시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그거 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거 복습하라고 제가 올려놨으니까는 2강부터 차례대로 올려놨으니까는 가서 복습을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재를 다음 주에 드릴게요. 각 학교에 맞게 교재 드릴 건데, 그때 그 푸는 건 우리 그 복습 진도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푸세요. 고3이니까 알아서 스케줄 짜서 꾸준히 푸시고, 쉬는 시간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는 특히 어법 같은 거 채점하고 질문 있으면 저한테 하시고, 풀이를 바로바로 쉬는 시간 돌아가면서 해드릴 테니까 질문하시고, 단어 암기도 단어책 암기하지 마시고 이제 EBS를 줄 테니 EBS도 범위에 맞게 뽑아드릴 거예요. 그 학교에 범위에 맞게 뽑아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2강에서 16강까지가 시험 범위다. 그러면 제가 단어를 다 뽑아서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앞으로 자기 시험 때까지 한 4주 정도 남았거든. 4주에 맞게 4등분 하세요. 4등분해서 날짜를 적어. 그래서 8등분이겠지, 그지? 주 2회 수업이니까 8등분 하셔서 올 때마다 8분의 1씩 자기가 시험을 치는 거야. 단어 보는 시간에. 알겠지? 그래서 단어도 자기 해당 범위에 해당하는 단어를 다 완벽히 암기할 수 있게, 거긴 혼동어휘랑 동의어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암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신 대비를 떠나서, 내신 대비도 내신 대비지만은 그러니까 정식, 우리 그 수능을 위한 공부이기도 하다. 직접 연계되는 질문, 간접 연계되는 질문을 위한 공부이기도 하니까는 이참에 내신 대비를 겸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하세요. 알겠지? 어떤 개념인지 알겠지, 그지? 내신 대비도 내신 대비지만 정시로 가지는 분들도 다시 EBS 복습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좀 하세요. 자, 보자. 할게요. 이상하게 토요일날은 굉장히 다른 얘기도 슬슬 하면서 지문풀이를 다 한다? 근데 일요일날은 쳐져요. 쳐지는 게 아니라 이 멤버들 머리가 쳐지는구나. 그래서 꼭 한마디 꼭 이상하게 지문을 다 못하게 되대. 아씨, 어제 촬영할 거야. 자, 일단 해보자. 자, 각각의 볼고래는 가지고 있어요. 자신만의 발성입니다. 발성을 가지고 있고, 이 발성은 이거 보세요. 요게 be referred to as가 이렇게 되면 틀려요. be referred as. 왜냐면 A를 B로 나타내다 언급하다 어떻게 쓰지? A를 B로 나타내다 언급하다 어떻게 쓰지? 수거? 어떻게 하죠, 여러분? refer to를 와야지. to A as B가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refer to를 한 단어로 보셔야 돼요. 뭐뭇을 나타내다 언급하다. 이게 수동태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A가 앞으로 갔기 때문에 be referred to까지 묶음으로 같이 와줘야 돼. to 빼먹으면 안 돼요. 이거 기억하시고 referred to A as B. refer to를 한 단어로 봐라. 자, 이게 키워드예요. 서명휘파람으로 나타내어지는 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명휘파람은 remain 어떠한 상태로 있을 건데 이 형식 동사 뒤에 형용사가 이렇게 온 거예요. 주의해야 될 게, 어떠한 상태로 있다라 그래서 뒤에 형용사가 오는데 이게 형용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얘는 부사로 얘를 꾸미는 겁니다. 얘는 부사가 돼야 돼요. 상대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throughout 뒤에 여러분 지금 시간의 개념이었네. throughout 뒤에 시간은 뭐라고?
뭐뭐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랬죠. throughout은. throughout은 기본적인 개념이 뭐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시간의 개념이 오면 뭐뭐 내내 쭉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동물의 상대적으로 오랜 긴 수명 시간, 긴 삶의 기간 내내 변화되지 않은 채로 있어요. 그래서 서명휘파람이라는 게 있는데 돌고래 하나당 자기만의 목소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만의 목소리가 있다. 유일하게. 자, 그 뒤에 연구는 밝혀왔는데 돌고래들이 기억할 수 있다고요? At least 뭐지? 적어도 최소한. 자, 여러분 그러면 반대말은 뭐죠? 많아봐야 기껏해야 많아봐야 이것도 뒤에 나오는 것 같아. At most 많아봐야라는 뜻이야. 많아봐야 같이 알아두시고 적어도 8개의 서로 다른 서명 휘파람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돌고래가 가지고 있는 서명 휘파람은 몇 개? 돌고래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서명 휘파람 몇 개? 몇 개? 8개가 아니다. 가지고 있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고 구별할 수 있는 게 적어도 8개. 기억할 수 있는 게 기억할 수 있는 게. 그지? 이해됐니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기만의 목소리는 자기 하나입니다. 왜냐면 뒤에 보면 그 목소리 가지고 누군지 구분해내거든. 그래서 기억할 수 있는 게 저거는 A라는 돌고래 목소리네, B라는 돌고래 목소리네 라고 이제 적어도 8개 정도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기억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다. 자, 그리고 요거는 요런 뜻이에요. 녹음된 거를 다시 트는 거. 녹음된 거를 재생하는 실험이 시사하는데 이 돌고래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자, 이거는 누가 되니? 돌고래가 되죠. 돌고래 스스로를 사용하냐 아니면 댐으로 받을 수 있을 만한 요 명사 서명 휘파람을 사용하냐. 뒤에 보세요. 자, rely 의존하다 reliable 믿을만할 정도로 확실히가 돼요. 확실히 discriminate 뜻이 뭐지? 구별하다, 식별하다는 뜻이고 나쁜 뜻은 뭐가죠? discriminate 차별하다는 나쁜 뜻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구별하기 위해서 말이죠. 누구 사이사이를 바로 각 돌고래 개개인들 사이를 확실히 구별하기 위해서 당연히 서명 휘파람을 사용할 수가 있지. 왜? 위에서 밝힌 내용이 전부 다 자기만의 서명 휘파람이 고유한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적어도 8개 이상은 기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돌고래가 본인 스스로를 활용해서 뭔가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누구고 얘가 누군지를 서명 휘파람을 이용해서 구분한다는 얘기로 이어져야 맞잖아. 이거는 어법도 어법이지만은 뭐 어휘 정도로 보셔도 돼요. 흐름상 서명 휘파람을 뭔가 구별하기 위해서 서로 간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다라는 얘기므로 자, 이 서명 휘파람들은 사용되는데 이건 various죠. 다양한 행동적인 상황에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나온 이유는 정말 중요한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명 휘파람을 사용하는 용도는 되게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도는 되게 많은데 그러나 captive가 뭐지? 우리 이거 A 수업 때 여러분 오늘 외운 단어 있죠? captive breeding programs 있잖아. 그치? 포획 양육 프로그램. 지문에 한쪽 있잖아. 그죠? 동물 잡아서 하는 거. captive 뜻이 뭐라고? 포획한이라요. 포획한. 캡처의 형용사예요. 포획한 동물들, 잡은 동물들에 대한 연구들을 하는 동안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데디아를 보여줬습니다. 바로 그 서명 휘파람들을 받아요. 서명 휘파람들이 특히나 흔하게 들리게 된다고 말이죠. 상황들에서. 이 서명 휘파람이 들리게 된다는 얘기는 요 들린다는 그냥 여기서는 유수의 의미를 보시면 돼요. 특히나 서명 휘파람들이 사용되는데 다음에 외열 이하의 상황에서 사용되더라. 그러니까 되게 용도가 다양한데 특히나 이럴 때 많이 쓰이더라. 서명 휘파람의 주요 용도는 이거더라 이런 얘기예요. 뒤에 보시면 주어, 되다, isolated 보어로 완전하기 때문에 외열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은 어떤 상황들이냐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동물이 isolate 뜻이 뭐지? 고립시키다, 격리시키다. 이게 뒤에서 다른 뜻으로 써요. 어떠한 문제를 규명해내다, 가려내다를 뜻도 쓰이는데 그거 좀 이따 살펴보고. 자, 다시 이 상황에서는 동물이 됩니다. 고립되게 돼요. 뭐로부터? 바로 자기 뺀 나머지 멤버로부터 본인이 속한 작은 무리의 나머지 멤버로부터 고립된 혼자 외떨어진 애들이 주로 서명 휘파람을 많이 내더라 이런 얘기예요. 서명 휘파람의 용도는 자기가 무리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뭔가 위험해졌을 때 많이 쓰더라 이런 얘기예요. 팟이라는 게 작은 무리라 돼 있는데 뭐냐면 pond. 괜찮아. 틀려도 돼. 너 하나 인생에서 애들이 요다 날면 좋지 뭐. pond. 그 pod가 어떤 뜻이 강하냐면 저기 있죠. 저기 뭐지? 완두콩, 꼬투리. 그 pod입니다. 그 pod. 그러니까 그 완두콩, 꼬투리가 뭐니? 완두콩이 조그맣게 많이 모여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작은 무리라는 뜻이 있는 거야. pod가 그런 거예요. pod라는 거. 조그맣게 모여 있는 무리. 그래서 본인의 무리에서 외떨어졌을 때.
자, 그 다음 가정되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러한 동물들이 효과적으로 외친다고요. 그들의 이름을. 이름이라고 왜 큰 따옴표 쳤지? 사실 돌고래가 이름이 있니 없니? 없지.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큰 따옴표를 쳐서 name 이렇게 보세요. name. 소위 말하는 이름이라는 거를 존나 소름 돋지. 너 니네들 현장에서 보내니까 쩔어겠네. name 이렇게 하면서 걔는 그 특유의 씨 진짜 장난 아니야. 자, 효과적으로 그들의 소위 말하는 이름이라고 할 만한 걸 외치면 되는 얘기입니다. 뭐 할 때? 바로 그 돌고래들이 emit 뜻이 뭐죠? 방출하다, 내뿜다. 그 돌고래들이 그들의 섬유휘파람을 방출시킬 때, 내뿜을 때 소위 이름이라고 할 만한 걸 외치게 됩니다. 왜? 위에서 얘기했잖아. 섬유휘파람은 돌고래 하나당 바로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치면 저건 지금 이윤석 돌고래구나 라고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broadcast가 원래 방송하다죠.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에 따라서 알립니다. 바로 소리 외치는 본인의 identity는 뭐라고 이건? 정체성, 본인의 신분. 정체성, 신분, 신원 이런 뜻이에요. 본인의 신분을 알립니다. 나 여기 있어. 나 좀 데려가. 이런 식으로. 너 그럼 같은 무리에 있는 애가 외치는 거구나. 데리러 가야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identification 다른 뜻이라고 했죠. 틀리죠 여기서. 얘는 신원, 신분, 확인이라는 뜻이에요. 민증 까는 거, 민증 보여달라 하는 거, 다르죠, 그죠? 자기의 정체, 신분을 알립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주는데 그들의 본인이 있는 위치에 대한 정보를 주게 돼요. 자, once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틀린 사람은 once를 접속사로 못 봤을 확률이 높아요. 왜 뒤에 보시면 지금 동사냐 아니면 투부정사냐 물어보지. 그럼 이제 앞에 주어가 있냐 없냐를 따져보시고 일단 once는 접속사고 얘가 명사가 왔죠. 얘는 동사지. 묶여서 그러면은 요 단어를 볼까? unite 뜻이 뭐죠? unite? 뭐면서 통합시키다. 근데 R이가 붙었네. 이건 again이죠. 다시 통합시키다. 뭐 재통합. 그렇지. 재통합시키다도 맞고 제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만나게 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분리되었던 동물들이 다시 만나게 될 때 주어 동사잖아. 그 뒤에 명사가 어떻게 이어져? 얘는 지금 제외하게 되다 만나게 되다가 됐기 때문에 뒤에 있는 요 명사처럼 보이는 얘가 목적어가 결코 될 수가 없죠. 그지? 그럼 여기서 한번 끊어져야 된다는 얘기고 얘가 이렇게 제 역할로 주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얘가 접속사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게 접속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자리라는 얘기죠.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못 본 사람은 요 뒤에 명사 얘를 목적으로 봤던가 그러면서 얘를 부사로 봤겠죠. 그죠? 그러니까 once는 접속사를 쓸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일단 헤어졌던 동물들이 제외하게 되면 섬유휘파람 아까 broadcast 동사로 뭐라고? 알리다. 그럼 뭐니 이건? 섬유휘파람 알리기가 섬유휘파람 불기가 멈추게 됩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으므로 자, 그래서 적어도 그 섬유휘파람의 들 중에 하나의 기능은 바로 maintain에서 온 거예요. 유지하는 것입니다. 집단의 cohesion이라는 단어 뭐죠, 여러분? 유지 결속이라는 단어인데 이거 결속 유대라는 뜻인데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동의어 뭐가 있지? bond 같은 거. bond가 있고요. 그죠? 결속력, 유대. 또 뒤에 이것도 있어요. cement라는 단어가 또 결속 유지라는 단어로 쓰이는 지문이 오늘 뒤에서 등장한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cement의 동의어를 묻거든 bond하고 cohesion을 같이 대답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cohesive 뭘까 이건? cohesive 뭘까 이건? cohesive 그때 뭐로 끝났어? IV로 끝났잖아. 결속력이 있는, 응집력이 있는, 잘 달라붙는 이런 뜻이에요. cohesive. 그래서 딱히 뭐 어려운 문장은 없었고요. 내용 조금 살펴보시고 내용 지주하시고 자, 이번은요 되게 쉽더라고요. 쉬워서 문제 자체가 쉬워서 이거 틀린 사람은 눈을 크게 뜨세요. 시력이 안 좋아서 틀린 거예요. 이거 틀릴 수가 없어요. 쉬워요. 다시 한번 보시고 요거 해당 단어하고 밑에 문장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첫 문장에 이거 보세요. 누가 틀렸어? 이게 틀렸어? 야, 보자. 자, 봐봐. 잘 봐봐. 자, 왜 틀렸는지 봐봐. 2번이라고 했다고? 네. 야, 대박. 읽어보자. 이메일은 자, 이게 급진적으로인데 이제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빨리 할게. 이메일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전통적인 글로 쓰여진 요거 보세요. correspondence. 야, 이거 틀린 사람 맞니? 표정이 지금 되게 집중하는데 너. 그러니까 유리 틀렸구나. 아니야? 되게 집중하는데? 여러분, 방금 내가 쟤네 틀렸다고 웃었을 때 아무도 안 웃었어. 얘네. 되게 쫄았어 다들. respond가 뭐죠, 여러분? respond? 응답하다. CEO인데 이제 R이 첫 단어면 R을 한 번 더 쓰거든. correspond 뭐지 그럼? CEO는 뭐라 그래? CEO는 together 서로 간에 함께. correspond 뭐니 그럼 이건?
응답하다 앞에 한미가가 붙어서 뭐니? 이건 서로 간에 응답하다야. 이거 좀 뭐라 그래 어려운 말로? 상응하다. 서로 간에 응답하다. 그죠? 상응하다고. 요게 NC가 붙어서 명사가 됐어요. 뭐니 그래서? 서로 간에 응답하는 거. 그죠? 연락 주고받기. 편지나 이런 거면 이메일 나오죠. 서신 교환, 이메일 교환 이렇게 돼요. correspondence라는 의미 알아두시고 respond에서 최초에 왔다. 자, 전통적인 글로 쓰여진 상업적인 서신 교환과 다릅니다. 이메일은. 그지? 뭔지 알겠죠? 그죠? 옛날에 원래 하던 편지 쓰는 것과 이메일 다르다. 자, 오히려 다소 이메일은 employee 보세요, 여러분. 고용하다인데 뒤에 무생물이 오면 뭐지 이건? 뭐뭇을? employee 뭐뭇을? 활용하다, 이용하다요. 그래서 이메일은 활용합니다. 전자적인 medium 뭐지? medium? 매체입니다. 매체 이거 아니야? medium? 이거 아니야 매체? 요게 단수 형태고요. 요게 복수 형태예요. 데이터 뭐니 이거? 데이터 자료. 이게 단수 형태고 이게 복수 형태예요. 박테리아가 복수 형태예요. 단수는 뭐겠니? 박테리엄 이렇게 돼요. UM으로 끝나는 건 A로 바뀌는 복수 형태가 있는데 근데 얘들의 특징 뭐냐면 복수 형태로 바뀐다 할지라도 얘들은 단수 복수로 다 쓸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어쨌든 매체라고 보시면 돼요. 전자매체를 활용하는데 이것은 전달하기 위해서의 메시지를 즉각적으로 말이죠. 이메일 얘기네. 자, 그 다음. 자, 바쁜 독자 혹은 글을 읽는 바쁜 사람을 위해서 짧은 문장이 더 쉬워요. 쓰고 읽기가 짧은 문장이 쉬워요. 라고 해서 1번 앞에까지 무슨 얘기? 이메일은 뭔가 독특해. 이메일은 짧고 간결하게 써야 돼. 라고 했네. 자, 1번부터 관련 없는 거 봐봐. 그럼 봐봐. 연관 있죠. 긴 문장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더 큰 tendency 뭐죠? 경향, 성향. tend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원만한 경향이 있다. 동의어는 inclination, predisposition, disposition 이런 동의어를 다 기억하시고 왜냐면 여러분 나중에 글을 쓰실 때 경향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 번갈아서 쓰셔야 좋은 글이에요. 영어에서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동의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딱 보면 딱딱 떠올라 자기가 능동적으로 쓸 줄 알아야 돼. 대화를 할 때도 한번 tendency를 썼다가 그 뒤에 말할 때 inclination 바꿨으면 진짜 원어민들이 얘는 좀 수준이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를 구사해도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영어는 그렇게 자꾸 반복을 피하면서 다양하게 구사를 해야 돼요. 자, 더 큰 성향이 있는데 묻어버리거나 지연시킬 주요 메시지를 그리고 세부사항을 말이죠. 1번 관련 있지. 뭐에 대한 얘기야? 이메일 쓸 때 너가 주의해야 될 사항을 말하는 거네. 2번 보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2번 틀린 사람 잘 보세요. 이메일 관련 주의사항을 말하는지 봐봐. 자, 이메일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바로 버릴 가능성, 이메일을 버릴 가능성이 더 높아요. 어떤 이메일? 결코 요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메일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또 characterize가 뭐죠, 여러분? 뭐뭇을 특징으로 삼다, 뭐뭇을 특징으로 하다는 뜻이에요. BPP니까는 바로 특징 지워진 이렇게 특징으로 만들어진, 특징된 이런 얘기예요. 또 어떤 이메일이냐면 동사 투기 때문에 예를 설명하죠. 어떤 이메일을 버리냐면 특징 지어진 이메일을 버려요. 어떠한 특징이 바로 과도한 메카니컬 기계의라는 뜻도 있지만 글쓰기에서 표기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도한 표기상의 오류와 혼동을 야기시키는 의미로 특징 지어진 이메일은 버려버립니다. 2번도 뭐야? 이메일 쓸 때 주의사항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2번 관련 있죠. 3번이 왜 관련 없는지 볼까? 자, 여기까지 다 같은 얘기하죠. 이메일 쓸 때도 주의해야 돼. 요렇게 써야 되고 요렇게 쓰면 안 되라고 말했지. 3번은 먼저 봐봐 주제가. 그 문제. 즉 이메일 이거 뭐라고? correspondence 뭐라고? 서신 교환. 이메일 주고받기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결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어떤 응답이 도착하는 데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를 말이죠. 3번은 뭐니?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의 단점을 말하는 것이지. 이메일 쓸 때의 주의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글에 들어가야 돼? 야, 너 바쁜 일이 있어? 그럼 이메일 하지 말고 뭐 해라? 카톡 같은 거 해야지. 이메일은 너가 보내면 언제 답장을 받을지 알 길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여러분이 나한테 이메일로 질문하면 내가 대답해줘요? 안 하잖아. 누가 확인해 그거? 그 얘기예요. 3번은 이제 그게 주제가 돼야 됩니다. 바로 빠른 서신 왕래를 위해서는 이메일은 적합하지 않다. 이게 질문의 주제인 거예요. 3번은. 전혀 관련 없어요. 4번, 5번도 뭐 한 김에 하자. 5번 마지막 거 읽을 거니까. 자, clarity 뭐죠? 이건 명료, clear에서 온 거죠. 명료성, 명료한 명료성. 명료성, precision 뭐지? 정확한 정확성. 그다음에 적절한 톤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죠? 색깔로 따지면 색조, 노래로 따지면 음조.
여기서 그냥 뭐 글이기 때문에 논조 정도가 맞겠네, 그죠? 그러니까 톤의 느낌을 기억하세요. 톤의 느낌을. 적절한 논조 같은 것들이 필수적이에요. 보장하는 데에 있어서 당신의 이메일이 잘 받아들여지고 모든 읽는 사람에 의해 잘 이해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조언을 담고 있지. 그래서 아방도 관련이 있죠. 자, 5번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할게요. 짧으니까. 자, 보내기 전에 어떠한 이메일 메시지든지 보내기 전에 근데 그 보내는 메시지가 internal하고 뒤에 이메일 메시지가 다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internal 뭐지? 내부적인. external 당연히 외부적인. 그 메시지가 내부적인, 그러니까 우리끼리 주고받는 메시지든 external 외부로 보내는 메시지든지 간에 항상 하고 before로 여기까지 묶이죠. 명령문이 돼야지. 항상 시간을 가지세요. edit 뭐지? edit 편집하다. edit. 편집할 시간을 그 내용과 구조에 있어서 말이죠. 됐죠?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자, 넘어갈게. 3번으로 갈게요. 아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영어 하실 때 지금 제가 해석했던 것처럼 앞에서 계속 말을 만들어서 계속 가세요. 이렇게 마치 이야기하듯이. 이게 되셔야 돼요. 그럼 어떤 영어 시험을 하든지 치든지 간에 적어도 독해는 고득점을 맞기가 수월합니다.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제가 하듯이 잘 기억하시고 잘 들어보시고. 자, 어느 날 저는 잃어버렸어요. 제 스마트폰을. 처음에 저는 found가 있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 얘가 목적보어거든. 얘는 가목적어, 얘가 진목적어. that 같은 거 안 되고 동명사 안 되고 투부정사 쓰셔야 되고요. 저는 그래서 목적 보어가 있는 오형식에서 find의 뜻은 뭐라고? 찾다, 발견하다가 아니라 뭐라고 항상? 깨닫다, 알아채다, 이해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알아내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어렵다는 걸 적응하는 것이 그 상실. 뭐에 대한 상실? 핸드폰 잃어버린 거. 정말 힘들더라. 그죠? 지금 상상할 수조차 없죠. 자, keep 뒤에는 ing죠. 자, reach는 뜻이 뭐라 그랬지? reach는 어디에 도달하다는데 뒤에 전체가 쓰니 안 쓰니? 안 쓰죠. 근데 이거 썼네? 이때는 다른 뜻이 된다고. 물리적으로 어디에 도달하다라고 할 땐 뭐 at이나 into나 for 이런 거 안 써요. 하지만 for나 into를 쓰는 경우가 있다면 걔는 거의 시중팔고 어디에 손을 뻗어 닿다는 뜻입니다. reach into라든지 reach for라든지 손을 뻗어 그걸 만지는 걸 말해요. 그 다음 잘 봐. 여러분 답지에 굉장히 애매하게 해석을 지맘대로 해놨는데 요 it 있죠. 요 it을 이렇게 해석하셔야 정확해요. 위에서 스마트폰 잃어버렸지, 그지? 이거는 lost smartphone으로 받아줘야 돼. lost smartphone이라고. 잃어버린 핸드폰이라고 받아줘야 돼요. 핸드폰 없기 때문에. 자, 해볼까? 저는 계속해서 손을 뻗었어요. 어디에다가? 잃어버린 핸드폰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럼 잃어버린 핸드폰에 손을 뻗었다는 얘기는 핸드폰이 있다 없다? 예를 들어 내가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면 주머니에 넣었던 핸드폰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스마트폰에 손을 뻗었다는 얘기는 없는 걸 자꾸 찾더라 이런 얘기예요. 정말 스마트폰을 여러분 답지에는 스마트폰을 잡았다 이렇게 해놨거든. 그럼 이제 뭔 소리야 이런단 말이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해석하지 정확해요. 잃어버린 스마트폰에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확인하기 위해서 뭐 이런 메시지와 이메일과 문자, 카톡 같은 거 말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힘들어. 적응은 못했습니다. 정리하면 힘들어. 이게 굉장한 단서가 되는 게 A가 바로 올 수 없는 단서가 되거든. 힘들어. 자, A를 가보자. 저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 이메일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말이죠. 여기까지 뭔가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뒤에 보세요. yet 이렇게 쓰면 뭐라고? 얘는 그러나라는 데. 그러나 저는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저의 correspondence 또 나왔네? 뭐지 이거? 상응 뭐라고? 서로 간에 응답하다 명사가 돼서 서신왕래 그래서 연락을 주고받는 거라고. 그러면 for beyond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연락을 주고받는 거에서 얘는 이렇게 돼요. 뒤처지다. for beyond니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지만 저는 연락을 주고받는 거에서 뒤처지지 않았어요. 이거 뭐니?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다로 갑자기 나왔잖아. 그래서 A는 위에서 힘들어라고 끝났는데 지금 갑자기 적응이 될 리가 없지. 문제가 없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 전에 뭔가 적응을 하게 되는 과정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A는 바로 오기가 적절하지 않고 이 뒤에도 읽어보시면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힘들어. 그 뒤에 갑자기 적응이 될 리가 없다. 중간에 그럼 적응을 하거나 적응될 만한 이유가 나오겠죠. B로 가자. 자, 여기 동명사 주어고요. 동명사, 투부정사, 분사 전부 다 not을 앞에다 씁니다. having not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저희 미니 컴퓨터를 갖지 못하는 것은 만들었어요. 무슨 동사? 오랜만에 나왔네. 무슨 동사? 사역 동사 뒤에 동사원이요.
만들었어요. 제가 느끼도록. 바로 이 like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치사로만 알고 있는데 feel like 하고 주어 동사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접속사의 기능도 할 수가 있어요. 접속사를 쓰였다. 저는 느끼게 만들었는데 제가 더 먼저 잃어버린 듯이 바로 저의 일부를 잃어버린 듯이 말이죠. B 뭐니 이거? 적응해서 힘들어. 그래서 B가 먼저 오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힘들어. 자, 하루나 혹은 숫자 뒤에다가 or, so를 쓰면 앞에 있는 숫자 그 정도가 돼요. 그래서 하루나 뭐 그 정도 이후에 저는 이제 적응이 시작되네.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학교를 떠났을 때라는 얘기는 얘가 아마 직업이 학교에서 뭔가 하는 사람인가 봐. 선생님이거나 교장이거나 좀 높은 사람이 어쨌든 학교에서 뭔가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학교를 비우게 될 때, 학교를 떠나게 될 때 저는 확실히 했습니다. 저의 사무실 직원이 알도록 했어요. 어디에 제가 있을지를 저의 출처를 남겼고 핸드폰 없으니까 그리고 주었습니다. 그 직원들에게 핸드폰 번호를 줬는데 in case of 뜻이 뭐지? in case of 뭐뭐의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뜻이에요. 뭐의 경우에 emergency 우리 외웠네 이 수업 때 응급상황 그죠? emergency는 뭐라 그랬지? emergency는 다른 단어로 그랬죠. emergency는 얘는 이것도 적어줬는데 나타남, 출현, 등장 이런 뜻이에요. 전혀 반대 뜻이잖아요, 그죠?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핸드폰 번호도 알려줬다. 나 거기 CN 학원에 있을게. 그쪽 번호로 전화하렴. 이런 식으로. 그래서 B가 적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A로 가시면 돼요. 자, A로 가보자. 뭐 이메일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뭐 연락 주고받는 그렇지 B에서 설명됐잖아.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연락 주고받는데 지쳐지지 않습니다. 제가 교실에 방문했을 때 저는 좀 더 attentive란 단어 보시면 한 김에 attend도 복습해볼까? attend가 뭐지? attend? 의도하다? attend? 어디에 출석하다, 참석하다예요. 뒤에 뭐 그 수업에 참석하다 attend the lesson 이렇게 할 때 전치사 쓴다 안 쓴다? 어떤 거 쓴다? to? 자 일단 적어보고 진웅이가 우리가 또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이거 하려고 그랬어. attend, at, on 이런 거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어디에 출석하다 참석할 때 전치사 안 씁니다. 근데 attend to가 있긴 뜻이 달라져요. 뭐 이건 어디에 집중하다, 뭐뭇을 유심히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ttention이 뭐가 돼? 이 명사가 attention이 집중, 주의. attend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앞에서 한 적 있어요. 여러분 까먹어서 그렇지. 이것도 기억하세요. 그래서 뜻이 다르다. 자, 그게 이제 형용사가 됐기 때문에 그럼 어떻다는 얘기야? 좀 더 attentive라는 얘기는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집중이 생기더라. 뭐 동안에? 학습 활동 동안에 집중력이 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C를 가볼게. C는 첫 문장이 어려워요. 첫 문장을 진짜 별거 아닌데 개떡같이 써줘. 글을 개떡같이. 직역해볼까? 일단 gadget이라는 단어는 뭐죠? gadget? 기구. 뭐 이렇게 도구 같은 걸 gadget이라고 그러고 저번에 말한 적 있어. 만화 중에 가제트 형사 그죠? 그게 이제 gadget이라는 단어를 이 스펠링 보이는 그대로 가제트라고 쓴 거예요. 안 할래. 자, 성공해볼까? 나오라. 같이 맞는 팔. 자, 안 비슷해. 어젯밤에 연습할 거야. 연습 안 했어. 비슷하지 않냐? 잠깐만. 나오라. 같이 맞는 팔. 마이크 때문에 안 비슷해. 자, 봅시다. 마이크 때문에 비슷한데. 몰라? 그래서 그렇네. 야, 유튜브 찾아봐봐. 똑같아. 태어나기 전이에요. 태어나기 전이야? 그러면 가제트 형사 뭔지 몰라? 띡 누르면 뚜껑 누르면서 프로펠러 나오고 막 손 나오고 막. 몰라 이거? 우리는 파워레인저 시대인데. 파워레인저 꺼져. 파워레인저 씨. 프레시맨이 최고지. 프레시맨도 모르겠네 그럼? 그거 게임 아니에요? 진짜 쌤 왜 그래요? 프레시맨 몰라? 그게 뭐야? 신선한 사람들 몰라? 프레시맨? 미안해요. 최초. 야 이현아 일어나라. 이 와중에 자니? 이현아 앞에 봐. 프레시맨 몰라? 네. 대박. 그게 그런 이거 파워레인저 뭔지 이거 쫄쫄이 입고 싸우는 애들의 원조야. 걔네가 프레시맨이. 파워레인저는 한참 걔들은 짝퉁이지. 프레시맨이 원조. 프레시맨 그 노래 몰라? 프레시 존나 없어 보이네 걔가. 우리에겐 적이 없다. 프레시 꺼져라 나쁜 새끼 이러면서 막. 니네 이거 진짜 몰라 프레시맨? 네.
옛날 옛날에 다섯 아이가 이 노래 몰라? 그게 우주 뭐예요? 멀리 아주 멀리 사라졌다네. 몰라 이거? 이젠 모두 용서돼요. 프레쉬 돌아왔네. 이렇게 지금 들어. 유튜브에 올라가죠. 아 그렇네. 아니 이 영상을 보는 전 세계 유튜브인들은 알 거야. 여러분들이 인성이 신기해. 빨리 돼요. 제가 쪽팔려 할 정도면 말 다 했구나. 프레시맨 보세요. 유튜브에 전편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프레시맨이 원조입니다, 원조. 프레시맨을 몰라? 그 패러디도 많이 됐는데. 야 정말 세대 차이 난다. 프레시맨이 원조예요, 원조. 저희는 자. 매직포스랑 유캔도 매직포스. 원조 걔나 짝퉁이야. 나중에 나가고. 가면라이더들. 자 가면라이더 꺼져. 메뚜기 라이더가 원조야, 메뚜기 라이더. 그게 또 뭐예요? 메뚜기 라이더 몰라? 쿤타멘 몰라? 전체 크만. 쿤타멘 몰라? 이렇게 하고 이거 던지는데? 아 유캔도. 유캔도 키. 쿤타멘 몰라? 그래서 걔가 쿤타멘 졸라 엽기적인 캐릭터인데 제가 국민학생에 나왔던 캐릭터예요. 라면을 국수를 먹어. 걔 국수를 자기가 영원히 먹는 방법을 안돼. 저는 웃긴만 하거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아? 국수를 먹어. 똥구멍으로 국수가 나와. 그래서 이거 연결을 해.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면 국수를 영원히 먹을 수 있대. 그게 존나 웃겨. 모르는구나 너네들. 알았어요. 알았어요. 저 국민학생들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이게 실제로 가능하구나 이 생각. 이 새끼 존나 똑똑한데 이러면서 국수를 영원히 먹는 방법 이렇게. 그거 아마 인터넷에 나올 걸. 쿤타멘 해갖고 워낙에 유명한 장면이라서 집에 가서 해보지 마세요. 자 보자. 아우 세대 차이. 자 여기 잘 봐. 이 문장이 저 개떡같이 썼어요. 봐봐. 어떠한 기구도 없었어요. distract는 뭐지? 누구의 주의를 집중력을 분산시키나요? 근데 저 스스로의 주의력을 분산시킬 어떠한 기구도 없었습니다. 이 with가 없으면 틀리는데 이 왜 틀리냐면 자 보세요. I have a friend to play. 자 이 문장 많이 틀리니? 나는 놀 친구가. 많이 틀리니? 너희들 이해를 못하는구나. 너희들 입장에 맞게 더 틀려줄게. 많이 틀리니 이거. 나는 놀 친구가 없다. 맞아요. 맞는 거 같지 그지? 어법적으로 틀려요. 왜? 왜요? 맞잖아. 투부정사가 수식해서 놀 친구가 없다. 두 개. 아니야. 동사 두 개? 동사 나왔고 여기 지금 투부정사를 만들어 있잖아. 왜 틀리지 이거? 플레이 투. 왜 틀리지? 그렇지. 위들. 이렇게.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할 때 뒤에 전치사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는 어떻게 구분하냐 헷갈리죠 그죠? 지금 이게 그거거든. 위드가 있어야 돼 꼭. 어떻게 구분하냐? 요 투부정사가 수식하는 앞에 있는 명사 있죠? 그지? 요거를 뚝 띄어다가 요 동사랑 맞춰봐봐. 그러니까 위드가 없다고 치자. 위드가 없다고. 그지? 놀 친구 이렇게 되잖아. 붙여봐. 뭐가 되니? play a friend. 해석해봐봐. 말이 되니? 친구를 놀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플레이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그지? 근데 위드가 있다고 쳐봐. 그럼 여기 뭐가 돼? 위드를 붙인 말이 돼. 친구와 놀다. 친구와 함께 놀다, 그죠? 그 이때는 여기서 이걸 뚝 띄어서 앞으로 보낸 거거든. have랑 목적으로 결합되면서 뒤에 뭐가 남아있어야 돼? 위드가 남아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뭔가 수식하는데 뒤에 전치사가 필요 있냐 필요 없냐는 앞에 있는 명사를 쭉 띄어다가 해당 동사 뒤에 붙여보면 돼요. 그 해당 구조 뒤에. 봐봐. 이거는 내 스스로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다 하고 위드가 없다면 뚝 띄어서 get이 이런 걸 뒤에 붙여봐봐. 내 스스로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다. 뭐가 돼버려 그냥 명사가 띡 와서 기구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지? 근데 위드가 있어야지. 위드가 있어야 기구를 가지고 내 스스로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다라는 온전한 문장이 완성이 되잖아.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드가 꼭 필요하다. 근데 이게 해석으로는 위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봐봐. 저는 내 스스로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어떠한 기구가 없더라. 뭐 했을 때? 내가 깨달았을 때. 저기 목적 보니까 깨닫다 그랬어요. 나의 집중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내 스스로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어떠한 기구가 없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 직역하면 이상하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C도 뭘 말하냐면 핸드폰이 없는 상태로 완벽히 적응해서 괜찮다라는 묘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뭔가 일을 하다가 집중력이 분산됐어. 분산되는 순간 봤더니 내가
뭐 때문에 분산된 건 아니더라. 뭔가 기구, 즉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핸드폰이죠. 핸드폰 때문에 분산된 건 아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의 집중력이 분산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봤더니 뭔가 기기가 있어서 핸드폰이 있어서 주의력이 분산된 건 아니고 다른 문제더라. 그러니까 뭐 수업 자체가 재미가 없다든지 아니면 내가 졸리다든지 딴 생각 잡생각이 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적어도 뭐 때문에 집중력이 뺏기는 일은 없다. 핸드폰, 스마트폰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진 경우는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뭐다? 스마트폰 없는 게 그래도 집중력에 도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스마트폰 때문에 집중력 뺏길 일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것 때문에 집중력이 약해지는 일은 없었다라는 걸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집중력이 약해지는 걸 깨달았던 순간에 봤더니 무슨 기기 때문에 약해진 건 아니더라 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도 적응 완료했고 좋더라. 학습에 오히려 큰 스마트폰 없는 것이 도움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거의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우리 학교의 사회복지사입니다. 발견했어요. 제 스마트폰을 저의 직원 자료실에서. 좋아야 되지, 그지? 근데 얘는 그렇지 않더라. 자, 저는 약간 hesitant, 뜻이 뭐지? 주저하는. 약간 주저했어요. 바로 핸드폰을 돌려받는 것에 약간 주저했습니다. 왜? 없이 완벽히 적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에 핸드폰이 방해를 안 하기 때문에 좋은데 되찾기가 망설여지더라. 동의가 뭐가 있죠? 주저하는? reluctant. 또 뭐가 있지? unwilling. 내키지 않아 하는. 그죠? 기꺼이 하려고 하지 않는. 다 동의어입니다. 자, 그 다음. 저 화장실 좀 먹고 화장실? 급해? 네. 빨리 갔다 오세요. 자, 4번까지 하고 싶시다. 요것도 어법이었는데 요게 좀 어려워요. 보세요. 오늘 하는 것 중에 이게 그나마 조금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쉬운데 주제가 뭐냐면 우리의 기억은 여러분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세요? 완벽하죠. 응?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이제 착각이 되는 얘기야. 그렇지 않다. 인간의 기억이란 굉장히 조작이 심하다. 조작이 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뒤에서 밝혀요. 자, 봅시다. 비록 상당수 우리의 기억이 vivid 뭐지? 생생한, 선명한, 생생하고 또 일부 앞에 있는 기억을 받아요. 일부 기억들은 심지어 accurate 뭐죠? 정확할지도 모르겠지만, 그지? 그렇지만 대다수의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게 주어가 돼요. 어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대다수의 것은 대부분의 것은 is가 그래서 most는 주어가 될 수가 없다 그랬죠. 요 what이 주는데 what은 뭐의 줄임말이라고? the thing which의 줄임말이에요. the thing은 단수잖아. 그래서 is가 돼야 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neither A nor B죠. 둘 다 아니야. 뭐 바로 정확하지도 않고 바로 그 세부 디테일의 세부사항에 있어서 풍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게 사실상 주제라 보시면 돼요. 자, 고대 이제 보자. 요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여기 해석을 진홍이 해볼까? 아니요. 아니 묻는 게 아니야. 진홍아 하라는 얘기야. 해봐봐. 네. 해봐봐. 언젠간 해야 돼. 언젠간. 어른 돼서 바이오 만나면 그때 영어 할 거야? 딴 거 해석해요. 이거 말고? 알았어. 이현아 해석해보자. 여기 there is 어? 뭐라고? 왜? 뭐 유행해 요새? 승동해볼까? 압도적인 뉴로 뭐라고? 신경 심리학적 있다. 그 증거란 동격이에요. 디자인 되다가 아니라 일단 디자인은 항상 만들다 설계하다로 하라고. 능동이잖아. 그리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진화는 만들지 않았다는 거다. 그 증거란 기억을 비디오 카메라처럼 계산해. 비디오 카메라가 되도록 만들지 않았다. 우리의 기억은 뭐가 아니다. 비디오 카메라가 아니다. 비디오 카메라가 뭔지 알아야 되지, 그지? 뒤에 설명을 해요. 그 뒤에
신뢰가 가는 믿음직스럽게 신뢰가 갈 정도로 그걸 충실하게 있는 그대로 이런 얘기예요. 충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 답은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ing 등록. 기록하는 무엇을? 우리의 일상의 기억을. 비디오 카메라가 역할이 뭐라고? 우리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게 비디오 카메라인데 우리 기억은 뭐가 아니다. 그런 비디오 카메라가 아니다. 그럼 다 이꼴 시켜버리면 뭐야? 우리의 뇌는 정확히 기록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없다. 우리의 뇌는 뭔가 조작이 들어간다. 잘했어, 운동아. 잘했어. 자, 그러면 그 뒤에 거 이현아 이제 이거 해볼까 그럼? 그 다음 문장. 안 재밌어요. 왜? 이거 어려워? 진호 해보자. 예를 들어 기억 시스템의 주요 요소는 뇌에 있어서 주요 시스템은 기억 시스템은 특별히 설계되는데 이제 구조화된다는 이제 만들어지는 설계도 괜찮네. 특별히 만들어지는데 설계됐는데 답은 extract. 자 보세요. B를 틀린 사람 꽤 있을 것 같고 B를 틀린 사람은 왜 틀렸냐면 from experience of 전치사 나왔네? 목적어 없네? 그러고 이거 찍어버린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뭘 챙겨야 되냐면 전명구를 묶어서 빼줄 줄 알아야 돼. 전명구를 묶어서 보세요. From experience로 지금 전치사 명사구를 묶였지. unconscious 하고 얘를 꾸밀 거 아니야. 앞에 있는 얘랑 이어줄 방법이 있니? from이랑 이거 끊긴 거예요. 끊겼고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from으로 전명구 묶어주고 나면 그 뒤에 목적어가 나중에 올 수도 있거든. 전명구 삽입된 거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면 extract는 뭐라고 이건? 무엇을? 추출하다 뽑아내다. 이거의 목적어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to extract로 해줘야 돼. 목적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자 만들어지는데 뽑아내도록 이거 보고 해보자. 뭐로부터?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이렇게 돼. 무엇을 뽑아내도록? 무의식적인 규칙과 추상 써있네. 관념 관념들을 뽑아내도록. 그리고 이런 규칙과 관념들은 허락하는데 유기적으로 유기체를 유기체가 다루도록 무엇을? ever changing. ever는 항상 강조해요. 항상 지금까지 앞으로 쭉 문맥 맞게 하시면 돼요. ever changing 뭐니 그러면 계속 변화하는. 뭘 다루도록? 계속 변화하는 우리 주위 그 유기체 주변의 세계를 다루도록. 근데 이 다루는 방식을 말해요. manner가 나왔겠네. manner 뭐라고? 수단, 방법, 방식. 어떤 방식으로? 써있잖아. 글씨가 너무 계속 갔나? 편의주의적이면서 지 편한 대로 편의주의적이면서 self-serve가 이게 누구에게 도움을 주다죠. 그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편의주의적이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세상을 잘 다루도록 해줍니다.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그치? 정말 어렵지? 봐봐. 자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쉬운 건데 어렵게 쓴 거야. EBS 지문의 특징. 자 앞에 있는 주장에 대한 예시란 말이야. 앞에 있는 내용 뭐였니 얘들아? 우리 기억은 어떻다? 우리 기억은 정확하지가 않다. 그 예시가 똑같은 얘기. 예를 들어서 뇌 속의 주요 기억 시스템은 특별히 특정하게 만들어지는데 뽑아내도록 우리가 경험한 거로부터 무의식적인 규칙과 관념, 추상적인 걸 뽑아낸다 이런 얘기야. 정확하지 않지만 추상적인 걸 뽑아낸다. 근데 이러한 정확하지 않지만 추상적인 규칙과 관념들은 역할이 뭐냐? 허락하는데 유기체를 사람이라 하자 그냥. 이것들은 허락해 주는데 바로 사람이 계속 변화하는 본인 주변에 계속 바뀌는 상황을 잘 다루도록 해줘요. 그 상황을 다루는데 어떻게 다루냐? 지 편한 방식대로 다루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추상적인 걸 뽑아내는 게 바로 우리의 기억이란 놈입니다.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냐? 어떠한 일을 경험했으면 그에 대한 정확한 걸 기억으로 담아놓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방식대로 담아둔다. 우리 뇌의 기억이란 건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최순실이 이 지문의 주제가 알려주세요. 박근혜가 최근에 발표했죠. 박근혜가
세월호가 이제 침몰되고 가라앉는 순간에 7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막 뭐 그거 보고 받자마자 뭐 했고 뭐 이렇게 주장하죠, 그죠? 근데 그게 며칠 전에 밝혀졌지. 거짓말로. 청와대 직원들이 가서 비서실장이고 뭐고 달려가서 이메일도 보내고 전화했는데 안 받아. 세월호 넘어져서 가라앉고 있는 순간 안 받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관련 서류 가지고 그냥 그 앞에 가서 탁자에 놓고 올 수밖에 없었어. 근데 박근혜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했어? 처음에 그래요. 자기 다 보고 받았고 조치했다고 말했잖아. 박근혜는 왜 그랬을까? 기억을 왜곡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기의 생존에 유리하잖아. 그 얘기 하는 거야, 그 얘기.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대로 기억이란 지가 스스로 자기를 조작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에게 도움되는 방식으로. 자, 그 뒤에 더 쉽게 설명을 해보세요. 자, 또한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란 우리가 변화시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을 말이죠. 똑같은 얘기. 비록 그 변화시키는 게 약간 조금일지라도 어쨌든지 간에 변화시킵니다. 뭐 할 때마다 우리가 그 기억들을 회상할 때마다 본인에게 유리하게 기억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다음 보시면 자, 플루이드가 뭐죠 이게? 플루이드 자체는 액체가 돼, 액체. 그래서 액체의 성질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돼요. 유동성, 가변성 이렇게 됩니다. 가변성이라는 단어 오늘 외우지 않았니? vary에서 온 단어. 가변성, 바뀔 수 있는 성질 뭐지? variability 했죠 저번에. 자, 기억의 유동성, 가변성이라고 그래서 이제 요약이 되는 거예요. 기억은 누구에게 유리하게? 이 뇌가 있단 말이에요. 뇌의 주인은 누구니? 나잖아, 그죠? 이 내가 가진 뇌는 유정훈이란 유기체가 살아남는 게 유리하도록 기억을 조작한다, 이런 얘기예요. 세월호 때 오전에 잤음에도 불구하고 그 잤다고 얘기하면 내가 불리하잖아. 또 어떻게 기억이 조작되는 거야? 스스로가 나는 보고받았고 지시를 했다 라고 스스로 조작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억의 유동성이란 반영할지도 몰라요. 그 어려움을 말이죠. 그 어려움, 기억의 유동성을 보면 그 어려움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어려움이란 inherent 뭐라고? inherent? 타고난 혹은 내재된 선천적인, 동의어는 innate, natural, inborn, hardwired, intrinsic. 자, 속에 들어가 있는 내재된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이 어려움이란 뭐냐면 바로 엔지니어가 뭐죠, 여러분? 엔지니어? 무엇을? 엔지니어링 하는 거, 뭔가 만드는 걸 엔지니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뇌 얘기이기 때문에 뭔가 꾸며내는, 조작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작을 부리고 조작하는 뇌에 존재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기억이 자꾸 바뀐다는 기억의 가변성이라는 게 말이죠. 이 뇌는 그래서 보세요. 문장이 다 지금 해석해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로 문장 끝나고 형용사가 수식하고 하기 때문에 전면부로 묶여서 다 끝났지. 동사가 올 수가 없죠. 앞에 있는 또 전치사기 때문에 동사가 올 수 있는 앞에 주어로 받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아니라 그냥 형용사로 수식을 한다. 이 뇌는 할 수 있는데 바로 삶과 죽음 사이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뇌고요. 바로 직석에서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냐면 되게 시끄럽고 불확실하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살고 죽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수작을 부리는, 뭔가 조작을 하는 뇌에 필연적으로 선천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점을 나타내주는 게 바로 기억이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야. 생물체의 기억이 왜 계속 변하지? 라는 거를 보게 되면 뭘 알 수 있다? 이게 지가 살아나려고 계속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뭔가 자기의 생존에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가 끊임없이 뭔가 수작 부리고 바꾸는 거구나 라는 거를 뭐 보면 알 수 있다? 바로 기억이 계속 변화한다는 걸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생존을 위해서는 뇌가 기억을 조작할 수도 있다. 요게 다 공통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있는데 서로 다른 문장으로 그냥 다르게 표시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게 주제예요. 사람의 기억, 유기체의 기억이라는 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기억은 생존에 대한 것입니다. 뭐가 아니라 바로 정확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생존을 위해서라면 정확성 같은 거는 그냥 중요하지 않다. 생존을 위해서는 기억은 얼마든지 조작될 수가 있다. 그렇게 기억하는 게 유리하다면 뇌는 우리에게 하여금 그러한 기억을 심어둔다. 조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다 똑같은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좀 쉬었다가 뒤에 할게요.